안녕하세요, 꽃맨입니다. 회사랑 회사 대표랑 같은 사람일까요? 이 둘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그 회사 대표가 좋은 집에 살던데 거기다 압류 못 넣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회사랑 회사 대표랑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생활 상식으로 중고등학교 필수 교육 과정에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교과서 대신해서 이 생활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연인 대 법인입니다. 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랑 법인이죠.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간, 휴먼입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체가 부여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는 주식회사입니다. 뉴스 보다 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말들 많이 보이시죠? 이름부터 법인이 붙어 있으니까 법인인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회사는 법인이고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한테 받을 돈을 가지고 회사 사장 개인의 돈으로 갚아라 라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구별할 줄 모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일단 법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체가 부여된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상업등기부, 법인등기부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열람하기를 누르시고요. 법인 구분 전체, 관할등기소 전체를 클릭하고 회사 이름을 쳐봅니다. 그러면 쭉 목록이 뜰 건데요. 그 중에서 그 회사 소재지가 있는 관할등기소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법인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검색을 했는데 그 목록에서 안 뜬다. 그러면 거기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름에 회사라는 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붙인 게 잘못된 것이고 법인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일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이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자인 거고요. 거래를 하실 때에는 지금 자기가 법인하고 거래를 하는지 개인하고 거래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에도 계약의 주체에 법인을 쓸지 아니면 개인을 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법인하고 거래를 한다, 그래서 계약서에 법인을 썼다 라고 하면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전부 법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체결했던 계약서인데요. 상대방 주식회사 법인이랑 계약을 체결했죠. 제가 일을 해줬는데 이 법인이 저한테 돈을 안 준다 라고 한다면 저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같은 것에 집행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저는 법무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건 다른 계약서인데요. 이건 아까랑 다르게 개인 대 개인으로 체결된 계약서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일을 해줬는데 이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안 준다. 저는 이 사람 개인의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 같은 재산에 집행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랑 법인 중에서 누구를 계약의 주체로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늘 많이 바뀝니다. 만약에 법인이 좀 건실한 법인이다 라고 하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좀 좋을 겁니다. 그 법인 소유로 된 재산이 많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한결 편해지죠. 반대로 법인이 파산 직전의 껍데기밖에 없는 법인이다, 아예 거래를 안 하시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든지 담보를 잡는다든지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치를 해두고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거래 규모가 클수록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외국 법인의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담당자나 또는 대표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외국 법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 외국 법인이 끝까지 돈을 안 주고 버틴다 라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 끝까지 만약에 상대방이 돈 안 주고 버틴다고 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외국 법인과 거래하실 때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신다든지 아예 외국 법인과 거래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왜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을 나눠놨을까요? 이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악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자본주의 법 체계에서는 거의 모두가
법인과 자연인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는 존재는 생길 수가 없고 다들 영세업자가 되겠죠. 이렇게 영세업자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세금 확보에도 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경제 체계라든지 이런 게 크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사기, 배임, 횡령처럼 인직원 개인이 형사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자연인인 그 인직원 개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 대표가 나한테 돈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나한테서 물건을 받아갔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안 주고 잠적을 타버렸다. 나는 이 거래처 대표 개인, 자연인에게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죄가 입증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 나는 형사 피해자로서 이 거래처 대표 개인, 자연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형사 사기 고소랑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뢰인분들께서 민사사건 상담을 오실 때마다 제가 상대방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항상 여쭤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법인이랑 자연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인지, 이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